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돈이 없으면 빌려서 해라, 카드론 해라. 깡패 아닌가요? 깡패죠 거의. 네, 안녕하세요. 민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웹이나 앱 개발 에이전시 아웃소싱을 우리가 많이 맡기잖아요. 저도 그런 에이전시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좀 안타깝게도 사기로 추정되는, 사기죠 사실, 개발을 위해 비용을 들였는데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 오늘 한번 인터뷰하면서 어떠한 사기 과정 그리고 피해 사례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피해를 입으시더라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최대한 그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그러한 바람으로 이번 영상 콘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건 지금 IT 개발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외주 개발을 맡겨서 어떤 피해를 입으신 사람으로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어떤 수법들이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라고 하고요. 제가 사실 이 업체에다가는 앱을 2개를 했는데, 하나는 잘 받았다기에는 좀 결과가 미흡한 데다가 기간도 엄청 오래 걸려서 막 1년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를 더 하게 됐는데, 그건 지금 1년 하고 또 1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코딩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데다가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거기 업체 회사 직원에게 전달을 받았고요. 그때 이 사실을 알게 되고서 많이 붕괴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실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출연하게 되었고요. 생각보다 피해자들도 많으셔서 지금 벌써 확실한 분들만 해서도 40명이 넘어가고, 예상되는 분들은 지금 12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거기다 피해액만 해도 지금 현재 30억은 넘었고, 아마 최대 100억 이상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생각보다 네. 심각한 상황이네요. 저도 이런 일이 저희 IT 업계에서 생각보다 비일비재하다라는 거를 좀 알고 있었지만, 저는 조금 안이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래도 공부도 많이 하고 아무래도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런 피해가 많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발생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주로 사기 피해는 어떤 분들이 많이 당하셨어요? 피해자분들 중에 실제로 IT 개발자 출신인 분도 당하신 분도 계시고, 제 경우에도 원래 이전에는 IT 영업을 했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식이 있음에도 당한 데다가 의사분들도 당하신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변호사분까지 이렇게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뭔가가 있더라도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게 하는 방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럼 님께서 실제로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 또는 아이템에 어떠한 주요 기능들이 좀 있었어요? 일단 전자서명 기능과, 그리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앱의 기본 기능 있잖아요. 뭐 푸시 알림이라든지 간편 가입 뭐 이런 것들. 전자계약 서비스인가요? 일단은 상호간에 계약하는 서비스이기는 해요. 그럼 당연히 로그인이 있었을 거고 그렇죠. 결제도 있었겠네요. 그럼요. 카드 결제도 붙이고. 계약했던 피지사는 혹시 어디였어요? KGMC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계약이 완료가 됐나요? 이거는 완성이 되기는 했어요. 그러면은 다시 추려보면은 전자서명 서비스고 로그인 기능이 있고 기본적으로 상호를 계약을 시켜주는 서비스고 그러니까 채팅 기능도 들어있는 거죠. 채팅도 있어요. 예. 그래, 왜냐면 주고받아서 상호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래요. 생각보다 뭐 많네요. 네. 일정 잡고 채팅 있고 네. 로그인 회원가입 있고 메인 서비스가 전자서명이고, 그리고 결제하면은 서명이 되는. 이거를 만드는데 얼마를 불렀나요, 저쪽에서? 저쪽에서 처음에 얼마다라고 불러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제가 얼마 있냐를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얼마 있냐? 얼마 있냐고 대답을 하셨죠? 저는 그때 3천. 3천이 있다. 네. 그러면 얼마를 내라고 하던가요? 3천이요. 그래요? 그럼 만약에 내가 5천 있다 하면 5천 내라 했겠네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렵네요, 여러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사실 저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개발사가 먼저 예산을 물어볼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사실. 왜냐면 그거에 맞춰서 이만한 기능을 이제 불러왔을 때 이 정도 예산이 있으면 그거 안 되겠다. 그래서 요만한 기능에서 요만큼으로 줄이면 그 예산에 이제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기 위해 고객한테 얼마의 예산이 가용하냐, 요거는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먼저 내 패를 까는 거는 약간 신중하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우선은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기능에 이제 결제 있고 로그인 있고 마이 페이지도 약간 복잡해질 거고, 그럼 채팅은 거기서 직접 개발을 한 건가요? 예를 들면 샌드버드 같은 그런 API를 쓰셨는지. API는 가져왔을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채팅을 만드는데 뭐 돈을 별도로 내신 건 없으신 거죠? 채팅 냈어요. 아, 냈어요? 예, 이후에 채팅이랑 푸시 알림 비용, API 기능 추가로 비용을 받더라고요. 아, 그러면 얘네도 모듈을 이제 우리가 받아와서 개발을 했겠네요. 그랬을 그 것 비용을 같습니다. 요구를 한 거면 직접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내셨죠? 그때 그건 월별 과금 아닌가요? 월별 과금이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받더라고요. 채팅이랑 그거에서 500. 그게 어떤 식으로 받았냐면 서버비 형식으로 받았어요. 이걸 API를 사온다 이런 개념보다. 네. 그렇죠. 왜냐면 샌드버드 그 채팅이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께 네. 채팅 기능을 막 권하지는 않아요. 다만 뭐 굳이 따지자면 뭐 실시간성이 보장되지 않는 메시지 기능 정도는 우리가 로직으로 이렇게 해볼 수는 있겠죠. 저라면 이거는 3,000보다 더 부르긴 했어요. 왜냐면 실제로 개발할 때 결제도 이 피지사랑 계약하고 이제 피지사랑 계약을 하려고 할 때마다 네. 생각보다 그런 거죠. 앱이 얼마나 완성됐냐. 그래서 아, 거기 네네. 들어와서 검토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판매에 어떤 프로덕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 어떤 부분에서 결제가 쓰이는지, 그래야 허가를 내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각보다 과정이 복잡해서 네. 개발사 입장에서도 단순히 이제 API만 붙이는 게 아니라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이 결제 기능이 붙은다 하면은 비용을 사실 많이 부르긴 해요. 아닌 경우도 당연히 있지만. 자, 우선은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터무니없게 싸게 부른 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한 300에 해주겠다 이러면 무조건 사기 이럴 확률이 높은데, 그렇죠. 근데 먼저 제안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맞춰서 한 그런 느낌. 자, 그러면 처음 의뢰를 맡긴 날이 언제죠? 그 요거 만드는데 1년 정도가 걸렸다는 거죠? 예, 1년 살짝 지나서 완성이 됐습니다. 원래 계약 기간은 몇 개월이었어요? 3개월이요. 3개월 만에 만들 수 있다고 당당하게 하는데, 예.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요것만 봤을 때는 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캐파에 비해 최대한 많이 받아놓고 대충 이렇게 돌리다가 좀 이렇게 쳐내고 밀린 그런 거죠. 느낌이네요. 어쨌건 최대한 많이 받아야 캐시가 들어오니까. 네. 좋아요. 개발 기간은 9개월 정도 추가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 근데 이 첫 번째 개발 건에는 사기라고 못 느낀 거죠? 예를 들면 재방문 고객이잖아요, 사실. 네, 재방문 고객인 거죠. 그럼 이 하나가 좀 만족스럽게 나왔으니까 재방문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재방문을 했냐 물어보신 거잖아요. 되게 단순했어요. 어차피 만들어준다니까 여기다 하는 게 서버 관리에도 편하겠다. 운영하는 데도 편하고. 생각보다 많은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한 의사결정. 네. 그럼 여기 초반 첫 프로젝트에 대해서 추가 비용은 1,000인 건가요? 그 정도 됩니다. 1,000. 네. 그게 채팅 서버와 푸시 서버. 그러게 조금 이상하네요. 뭐 채팅은 과금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런다 한들 이게 비용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 근데 이게 첫 번째 프로젝트는 또 뭔가 애매하네요. 그래도 네. 뭐 첫 번째 프로젝트는 잘 만들어 주진 않았다와 네. 추가 비용을 좀 요구했다 정도의 네. 이슈가 있을 뿐이지 이거를 완벽한 사기다라고 네. 말할 수는 없겠네요. 그럼 맞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예. 두 번째 프로젝트는 어떤 기능을 요청을 하신 거예요? 일단 기존에 있는 소스 그거를 좀 변경을 해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약간 오픈 소스를 커스텀하자. 네네. 그게 8개예요. 뭐 로그인 네, 간편 로그인. 있었어요? 예, 간편 로그인. 로그인 있었고. 네. 간편 로그인이라 하면은 어떤 SNS? 구글이랑 네이버랑 카카오. 여기서는 이제 영상 주제와 사실 상관은 크게 없는데 네. 이렇게 초반에 간편 로그인 많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소셜 로그인 하는데 저쪽에서 SDK나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수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필요한 소셜 로그인을 붙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사실 네이버 로그인도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는 굳이고 정말 내가 실명 인증 기반의 서비스를 할 거다 하면은 그나마 카카오가 조금 더 유력하겠죠.
어쨌건 모든 로그인이 다 공수가 들기 때문에 최대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기능 면에서도. 아무튼 또 네. 또 어떤 기능이 있었죠? 인쇄 기능? 인쇄요? 네, 인쇄. 좀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앱인가요? 앱을 원하긴 했죠. 프린트는 PC로만 가능해도 상관없는데 원하는 결과만 프린트 되게? 그냥 굳이 따지자면 PDF로 변형.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화면. 아니면 내가 받은 8개의 정보를 따로 보여지는 기능 정도겠네요. 네, 그리고 또 무슨 기능이 있어요? 코드 같은 거를 생성해가지고 줄 수 있는 거. 코드 제너레이션. 코드 제너레이션.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이용권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제도 있는 거예요? 예, 결제도 있어요. 결제를 해야 그 이용권을 받아서 그 이용권으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벤트를 관리자가 발급을 하는 거죠. 뭐 코드를 발급을 한다든지 그걸 입력하면 이용권을 받을 수 있는. 그 뭐 게임 할 때 뭐 쿠폰 그렇죠, 번호 그런 같은 느낌인 거네요. 그 거죠. 쿠폰 네, 기능. 쿠폰 기능. 이 쿠폰을 넣으면 이용권을 받는 거. 그리고 그 이용권을 이용해서 코드를 제너레이션 하는 거. 이런 프로세스네요. 근데 쿠폰으로 할 수도 있고 결제를 할 수도 있고. 그럼요. 네. 그럼 이용권을 얻는 그 과정이 쿠폰과 결제. 또 무슨 기능이 있었어요? 앱이다 보니까 푸시 알림이나 그런 것도 있겠죠. 이걸 다 넣어달라 한 건가요? 아니면 넣어준다 한 건가요? 하고 싶은 대로 처음에 마음대로 다 해주겠다. 뭐든지. 좋아요. 여기서 수상한 포인트. 네. 개발사 운영하는 입장에서 기능을 줄이는 게 무조건 이득이거든요. 저희도 리소스를 가지고 하는 사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해달라는 거 다 넣어라. 이거는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모든 게 비즈니스고 우리는 비즈니스에 적은 인풋을 넣을수록 유리한 게 비즈니스인데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요거 위험한 포인트. 결국 희망 고문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유가 하나는 있어요. 제가 자금이 없이 아이디어만 있었어요. 이게 그 당시에. 네. 예, 아이디어만 있어서 그냥 물어보려고 가져간 거였단 말이죠. 이거 괜찮니? 하고. 그러면 바로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제 내가 사기를 당하는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디어만 있다 하고 찾아갔어요. 네. 어디로 갔죠? 회사를 찾아갔죠. 왜냐면 한번 와서 얘기하자. 가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 어떠니랑 네가 견적을 하면 얼마니? 라고 물어본 거죠. 또 똑같이 물어보더라고. 얼마 있니? 그놈의 얼마 네, 있니가 얼마 있니가 물어보는데 쉽지 않네. 그래서 그 당시엔 제가 돈이 없었거든요. 이거 위에 거 만드는데 다 쓰느라고. 그러다 보니 그래서 얼마 있다 하신 거죠? 나는 지금 기왕 아무리 해봐야 1,000만 원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 너무 잘 될 사업이니 본인이 회사에 그거를 가져와서 투자를 해주겠다. 이게 돈으로 주겠다 이 소리가 아니라 1,000만 원만 주면 모든 걸 다 해주겠다. 로 한 거죠.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나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비 창업자분들이 가져오는 아이디어가 대부분 별로예요. 제 경험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칭찬해 준다? 이것도 하나의 수법이네요. 그런 거 같아요. 사실 지금 들었을 때 아이디어의 좋고 나쁨을 따지는 그 근거는 결국 수익 모델이 얼마나 있냐잖아요. 잘 보이진 않거든요. 제가 우선 얼핏 들었을 때. 네. 여기서 또 아이디어 좋다 이런 무지성 칭찬 위험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이 회사 갖고 와서 투자해 주겠다. 다음. 그리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 기회가 이번밖에 없다.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 왜냐면 좀 멀리 있거든요. 그럼 약간의 조바심을 유도. 내게끔. 네. 오늘이 아니면 왜 안 된다 한 거죠? 왜냐면 이게 자기네들이 투자를 하는 것도 수량이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왜냐면 회사 인풋을 해서 유망해 보이는 것들을 투자를 하는 느낌으로다가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투자가 가능한 리소스는 한정돼 있는데 네. 너의 아이디어가 훌륭하다. 네, 그래서 해주겠다. 뭐 하는 거죠. 스스로 아이디어가 훌륭하다 생각하셨나요? 저는 지금도 사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간단히 조언을 드리면 그 토스 아시죠? 토스 예. 이승건 대표 제가 진짜 존경하지만 그분의 강의나 이런 걸 보면은 항상 실패를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네. 내 서비스가 좋고 나쁘다 보다는 당연히 안 될 확률이 높겠지 인 거죠. 왜냐? 그 이유는 사실 하나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결정해 주기 때문에 자신이 없긴 한 거죠. 그래서 던졌을 때 시장이 좋아하면 성공, 시장의 반응이 별로면 실패. 근데 그 시장은 결국
외부 변수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내가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그 좀 경계를 경계, 하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경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실. 어쨌건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수량과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오늘 무조건 계약을 하자. 네. 사실 근데 저거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 방식을 채용. 왜냐면 생각 한 번 더 해보고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약간 제- 뭐 중고차. 약간 그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 오늘 아니면 제가 이 가격에 못 해드린다 이 느낌. 그럼 첫 번째 프로젝트도 결국 당일 미팅에 당일 계약. 네. 당일 미팅에 당일 계약에 당일 전액 입금. 전액이요? 네, 당일 전액 입금. 아니 근데 그냥 다 떠나서 인간 자체가 간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미 돈을 받으면 이게 등한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계시지 않나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아마 피해자들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예창피하시던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피해자분들 중. 이거는 꼭 내가 하고 싶은 꿈이고 하다 보니 이성적인 생각을 해야겠지만 좀 하는데 블라인드가 걸린 데다가 좋은 기회라는 데다가 싸게 하는 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비용을 어느 정도 알았고 근데 제가 원하던 비용보다 제가 원하던 기능보다 더 많은 걸 해주면서 싸게 해주다 보니 욕심이 생긴 거죠, 사실. 아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은 기회다. 네. 비용도 좀 싸고 내가 원하는 것도 마음껏 펼칠 수 있고 내 희망을 펼칠 수 있고 꿈도 펼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에 눈이 가려진 거죠. 당시에 거기다 급하게 하다 보니 결국 이런 욕심들이 화를 자초한 것도 있지. 부르는 거기도 하네요. 사실 그 뭐야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너무 조건이 파격적이다 하면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을 때 많은 피해자분들이 계셨다 하잖아요. 네, 다 비슷한 수법인가요?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거의 당일에 계약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당일 계약 전액 입금. 이 프로세스는 많이 다르지 않고 지나갔다네. 근데 이게 문제가 100분이 만약에 피해자가 계시면 그 중에서 완성되신 분이 손에 꼽아요. 약간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느낌이. 어쨌건 이러한 그 함정에 빠져서 네, 덜컥 결제와 전액 입금. 네. 제일 위험한 짓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이거는 참 뭔가 너무 안타까워서 네.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개발사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참 이런 것 때문에 뭐 어깨에 물이 흐려지는 느낌도 들고 좀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그 후에 얘기를 계속 해보죠. 어쨌건 예. 그렇게 당일 전액 결제하고 돌아가서 그 다음 프로세스는 설계서를 제가 한 2주 정도 들여서 보내고 근데 설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빠져 있어요. 제가 설계를 해주고 디자이너가 기획을 해요, 거기는. 뭐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예. 어쨌건 우리는 일반인이잖아요. IT 네네. 업계 전문가가 아니라. 네네. 근데 우리가 설계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페이지를 하나하나 다 보여줬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이트 맵도 제가 만들어줬고 사이트 맵에 따라서 페이지 하나하나 다 만들어줬거든요, 제가. 그럼 뭐 큰 틀에 대한 기획, 세부 기획은 직접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거기서 이제 거기서 좀 더 디자인을 하고. 네. 아, 뭐 볼게요. 네, 찾으시는 동안 재밌는 썰 하나 알려드리면 이전에 저처럼 한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후에 저기서 제 양식대로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저 말고 다른 분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 거를 제 양식을 가지고 제 로고가 붙어 있는 걸로. 그러니까 다시 하면은 일반인인 이 네, 만든 기획서를 업체에서 썼다? 네, 그거부터가 좀 웃기죠.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 언제 이게 스탑이 된 거죠? 디자인까지 나왔잖아요. 제가 이걸 계약을 11월에 했거든요, 작년. 근데 디자인 요 시한이 완료가 된 게 언제냐면 9월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10개월 정도 걸렸다. 네, 디자인만 10개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웃소싱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어쨌건 무마하기 위해. 사실 디자인만 진짜 각 잡고 하면은 네. 이렇게 걸릴 일이 아니긴 하죠. 그리고 지금이 12월이니까. 지금 코딩 단계에서 중단돼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어쨌건 개발 착수하다가 예. 멈췄다. 그럼 내부에서 말한 거예요? 예, 직원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현재 작업할 직원이 없다. 그럼 내 돈 내놔라 해야죠. 내 돈 내놔라 하는데 배째라 하는 거죠, 지금.
거기가 지금 법인이 도산 위기예요. 아, 그러니까 망했다. 파산이다. 파산 그래서 도산 위기라 너의- 해드리기가 어렵다. 너의 프로젝트는 더 이상 진행 못하는데 돈도 줄 수 없다. 이게 또 법인에 돈이 없다고는 하는데 뭐 어디 있을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게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사기의 어떤 수법이나 사례, 지금 우리가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거 외에 간단하게 요약 정도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피지사 보증금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피지사 계약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엔 좀 대리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의 이 컨텐츠는 나중에 매출이 한 12억까지는 될 거다. 갑자기요? 왜 그러냐면 투자를 해주겠다고 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같이 우리는 협업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러니 피지사 보증금 한 12억은 잡아야 우리도 이사들이나 직원들한테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장이기 때문에 믿고서 투자를 하는 거다. 열의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12억에다가 1.7%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예상 매출이 12억이니 미리 보증금을 내라. 여기에 1.7%는 무슨 기준이에요? 카드사의 보증금 있잖아요. 네, 원래는 1.3%인데 1.7%로 뻥튀기 시켰는데 그래 좀 열심히 하는데 수수료 준다 생각하자고 넘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처음에 1,000만 원이 있다 했잖아요. 네, 근데 1,000만 원으로 개발하다가 그렇지 그럼 않나요? 2,000만 원을 또 낸 거예요? 네, 그거는 빌려서 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돈이 없으면 빌려서 해라. 카드론 해라. 깡패 아닌가요? 깡패죠 거의. 협박. 아, 생각보다 이게 심각하네요. 협박하는 수준으로 약간 느낌이 강매 느낌? 안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못 해주겠다 이런 식이니까. 아, 프로젝트를 담보로. 이런 사례 보니까 저는 진짜 착하게 사업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꿈과 희망을 걸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사기 사례라고 볼 수 없는 게 처음 듣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개발사도 이런 거 할 거란 생각은 못 하겠어요. 근데 어쨌건 네. 본질을 보자면 내 프로젝트를 담보로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 그쵸. 그게 어떤 명목인지를 떠나서 네네.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명목은 피지사 보증금이었고. 네. 근데 저는 되게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 연매출 12억에 대한 근거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법도 한데 물어봤죠. 뭐래요? 물어보니까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보통 쇼핑몰을 운영하면 걔네들도 7억씩 한다.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쇼핑?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상관은 없는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만큼 당신의 이 사업 아이템은 대단한 아이템이고 그리고 자기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쨌든 걔네가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이만큼의 성의를 보여줘야 자기네들도 투자가 해서 빨리빨리 만들어줄 수 있다. 성이 예. 희망 고문이 반복이 된다. 네. 자, 그럼 어쨌건 피지사 보증금이라는 명목하에 추가 비용을 뜯는 스타일로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례가 있죠? 우리 서버비 추가. 서버비. 그러니까 계속 계약금 외에 새로 추가 비용이 등장을 한다. 추가. 근데 보통 제가 만나고 볼 때는 그런 말 없었잖아요 할 것 같은데. 전 그렇게 얘기하고 다들 그렇게 얘기해서 엄청 싸우거든요. 근데 결국 내 끝까지 프로젝트가 담보로 걸려 걸려 있으니까 있고 줄 수밖에 없다. 좀 악질적인 게 주말에 연락을 해요. 무슨 상관이죠? 상관은 없는데 이게 빚쟁이가 쫓아다니면서 돈 내놓으라는 느낌이랄까? 돈을 냈는데 또 내. 이게 네, 계속 이게 그러면서 주말에 직원들 출근하고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를 세뇌. 아니, 9개월 동안 디자인 뽑아내면서 겨우.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간절한 부분도 있고 그만큼 기다려온 게 아까운 시간 낭비에 대한 거죠. 그 당시에 약간 넘어가는 느낌이랄까? 좋아요. 아무튼 어쨌건 1번, 2번이 같은 얘기입니다. 네네. 피지사나 서버비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부담을 주고 압박을 한다. 네네네네. 악질적이다. 네. 부담과 압박. 프로젝트를 담보로 걸고. 아니, 무슨 아이가 납치당한 것 마냥 이렇게 네. 돈을 요구하는 느낌이야. 그게 또 내 프로젝트가 너무 소중하면 또 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 프로젝트가 덜 소중해야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처음부터 너무 큰 애정을 주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 또 그 다음에 제 사례인데 이건 제가 아까 투자였잖아요. 나머지 개발비 부분은 본인이 투자를 해주겠다. 나중에는 자기네들은 이거 이제 투자를 못 해주겠다. 갑자기요? 네. 투자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 제가 갑질을 했대요 직원들한테. 근데 짜증 한 번 냈거든요 제가. 너무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 투자를 철회하고 나머지 개발비 그냥 네가 내고 처리하든 계약 파기를 하든 해라. 이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네요. 네.
기상천외. 애초에 투자라는 명목으로 애초에 이걸 염두에도 못 끌어들인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진짜 완전히 사기네. 애초에 투자가 밑밥이었고 수틀리면 그걸 철회하는 대신에 너가 추가비 내라. 아니면 프로젝트 끝이다.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그러면 이제 네. 나머지 좀 이야기 못한 예. 그 좀 사기 사례 보고 말씀. 일단 뭐 국가 지원 사업 도와준다고 보증금을 받아서 그걸로 진행을 하겠다는데. 네. 내가 국가 지원 사업을 도와줄 테니 보증금을 내라. 그 정확한 액수도 안 알아요. 200에서 1000 사이? 근데 보증금 애초에 안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쵸. 근데 약간 이런 거 같은데 내가 돈 받게 해줄 테니까 수고비 뭐 이런 거 좀 받는 거 아닌가요? 아마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시고요. 그럼 보증금의 정의가 다시 돌려주는 건데 안 줍니다 절대로. 그럼 작정한 거네요 사실. 좋아요. 다음. 법인 설립을 해야 된다 사업에. 그러니까 본인이 하면 되는데 지가 그걸 해줄 수 있다면서 편하게. 그러고서 거기에다가 예치금을 입금시키는데 자기 계좌에다가. 법인 설립. 그럼 법무사 하면 그치. 그러니까 자기네가 법무사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꼬셔요. 네. 예치금을 자기 계좌에. 예. 가스라이팅해서 뭐 금전 뜯는다죠 거의 다. 그걸 이제 예비 창업자라면 네. 법인 설립이 엄청 어렵구나. 아니면 뭐 지원 사업은 예를 들면 내가 이거 하면은 5, 6천만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겠다. 200에서 1000 이 정도 투자는 괜찮겠지? 약간 이런 생각. 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기는 해요. 진짜 2번, 3번 의심해보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사실 왔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좀 심각하네요. 사기 방식이 11개인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 2개 당한 거고 피해자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이제 다시 우리가 만약 과거로 돌아와서 어떻게 상담을 하고 어떻게 피드백, 컨설팅을 좀 드려야 되냐면 이렇게 저한테 기능을 주셨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우선 첫 번째로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시장에 정말 반응이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네. 오픈소스 활용해서 커스텀 네. 그걸 보여주는 페이지 네. 끝. 여기까지만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인도 필요 없어요. 이런 건 그냥 내가 어떠한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서 좀 재가공해서 쏴주는 정도. 그래서 이거를 정말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 정도면 로그인 없이도. 로그인 없이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시장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해야 되고 네. 모든 사업이 사실 그래요. 그래서 로그인도 필요 없이 그냥 요 정도 사이트만 만들어 놓고 뭐 어떤 광고를 차라리 뭐 좀 깊게 좀 많이 비싸게 해본다거나 그래서 이걸 광고를 클릭했을 때 실제로 내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판단한 다음에 이 로그인을 붙여 나가는 게 맞죠. 근데 여기에 지금 요청해 주신 게 국내 결제도 있고 해외 결제, 페이팔도 있고 구독 결제도 있어요. 월 자동 결제.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당연히 매출 관리 보는 거.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예비 창업 단계에서 그러니까 초기 서비스에는 품을 들이기에 너무 과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 이거를 다시 하면은 비용을 예를 들면 300만 원으로 잡고 이거를 만드는데 300만 써라. 그리고 100의 광고비를 차라리 태워봐라. 그 다음에 유의미한 결과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 한번 로그인을 붙여보자. 단계별로 접근을 해야죠. 그런 사람들이 그냥 쓰는가? 그래서 그냥 잘 썼어. 그러면 로그인을 붙여서 쓰는가? 근데 로그인을 붙여서 기꺼이 회원가입해서 써. 요새는 사람들이 내 개인정보가 가치가 있고 돈이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을 꺼려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입을 해서 써.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는 거니까 그렇게 해보고 그 다음 단계가 가입을 시켰으면 기꺼이 과금을 할 것인가 를 봐야겠죠. 내가 생각하는 어떤 KPI를 정하고 그걸 넘었어.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되니까 해외에서도 되나? 확장해 봐야겠다. 이렇게 단계별로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사업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안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 수 없고 그럼 요 정도만 해보고 데이터 갖고 와봐. 됐네? 그러면 다시 해주고 만약 안 됐어. 그러면 그거는 실패라고 봐야죠. 받아들여야죠. 사실. 그러니까 너무 초반부터 내 새끼 너무 소중하게 다루기보다는 그냥 요만한 돈을 써서 띄워보고 반응 오면 그 다음 또 붙이고
반응이면 그 다음 붙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거의 나온 게 이거는 최소 2, 300 정도만 쓰고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때 그때 더 다음 액션 더 돈을 써서 해보자. 이게 저는 정답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무리 고객이 돈이 있고 굳이 낭비할 필요는 없죠. 이게 확실하지도 않은 무대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그 사업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다 보니 그래서 욕심을 내는 거. 욕심을 내는 것도 있고 여유롭게 하고자 하는 분도 있는데 좀 급하게 빨리빨리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약간 급해서. 예,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 시간에 쫓기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피해자분들 중에 진짜 사업체 잘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A 영역에서 사업을 잘한다 해도 B 영역에서 사업을 잘하는 건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느 정도 인사이트가 쌓이고 여기에 잘한다 해도 이쪽은 또 다른 또 변수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계해야 되고 경계해야 된다는 건 내가 쓸 수 있는 리소스를 분배해서 써야죠. 그러니까 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분할 매수. 아 참. 자 어쨌건 오늘 제 생각보다 오랜 시간 촬영을 좀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 눈에 보이는 수법들이랑 당연히 안 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저는 사실 영상 조회수 역시 많진 않지만 이 영상만큼은 좀 이제 실제 사업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보셔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마무리 많이 해주시죠. 사실 나올까 말까 고민 많이 했었는데 저도 지금 민썸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을 해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사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좌절하신 피해자분들 혹시 계신다면 다들 희망을 가지세요. 벌 주고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이제 앞으로. 알겠습니다. 뭐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당하지 않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당연히 이런 사기를 친 사람들이 나쁜 거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래도 유토피아가 아니다 보니까 나쁜 일들은 얼마든지 이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전에 어느 정도 인지하고 충분히 막 욕심내거나 다급해하지 않고 좀 많은 분들에게 물어봐 주시고 또 뭐 저한테도 여쭤봐 주셔도 좋고 어쨌건 어떤 의심되는 순간에 검증을 좀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좀 줄어들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수고 정말 많으셨고 제가 최대한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